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유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엔 주름이 깊어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나는 이제 즐길 날이 다 지난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 같은 나이 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즐겁고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늘 무기력해 보이고 대화 속에서도 한숨이 먼저 나오죠. 차이가 뭘까 하고 곰곰이 관찰해보니 결국 젊을 때부터 쌓아온 습관과 태도가 노후의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났던 세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왜 어떤 분은 상팔자 같은 노후를 보내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힘겹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꼭 챙기십니다. 주중에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에 나가 웃고 떠듭니다. 특별한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 국민연금과 오랜 직장에서의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활비 걱정이 크지 않으니 친구를 만나도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하루를 보고 있노라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작은 즐거움을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늘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따로 챙길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돈이 들어간다고 꺼리게 되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TV만 보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도 망설이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마음마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나중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이분의 삶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만난 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7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시니어 디지털 교실에 등록하고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즐기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나이에 대한 생각이 참 유연하다는 겁니다.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활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정 선생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거부하면 혼자가 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이 열린다고요. 이 세 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어떤 분은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어떤 분은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까요? 바로 여기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습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노후의 질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말이죠. 바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쉽게 흔들립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고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이 병듭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발견한 6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활기차게 살고 계신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셨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목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더해 작은 임대 수익이나 주식 배당금 또 간단한 부업을 통해 생활비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로 돈을 써도 통장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병원비든 여행비든 마음 편히 쓸 수 있으니 하루의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에서 흘러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현재의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달 지출은 얼마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적자라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이고 소액이라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한 부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씩 실행하면 분명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건강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태도였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은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셨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주 2, 3회 근력 운동 그리고 아침마다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십니다. 음식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식사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아프고 난 뒤에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미리 막으려는 태도죠. 치과, 안과, 내과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작은 증상도 바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몸을 자산처럼 관리하는 분들은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며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즐깁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독서, 명상, 취미 활동,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마음의 활력을 지키십니다. 결국 건강을 관리하는 건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값진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접어들면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관계입니다. 은퇴하면 직장에서 맺었던 인연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친구들조차 연락이 뜸해지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관리하고 넓혀갑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잡고 이웃이나 취미 모임, 종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줄어들지만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면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평생교육원, 온라인 모임 등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힘이 노후를 외롭지 않게 하고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 가지 축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는 행복한 노후의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나머지 습관들 역시 이 기둥 위에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돈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외에도 관계와 마음가짐까지 포함해서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을 관찰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6가지 공통 습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0대 이후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목돈을 떠올리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소규모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 또 간단한 부업이 더해지면 생활비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에서 흘러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민연금을 비롯해 현재 확보된 연금의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알고만 계시는데 실제 금액을 확인하면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퇴직금 활용입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은행에 예금해 두기보다 연금화하거나 배당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나누어 두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있다면 소규모 임대 수익이나 소액 배당 투자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세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돈은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지요. 전문가들은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와 주 2, 3회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예방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증상에도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취미활동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일정한 운동 루틴을 지키고 식사와 수면을 규칙적으로 관리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관계를 의도적으로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간단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줄어들지만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소소한 소식을 나누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또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평생교육원, 종교 모임, 봉사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만나 식사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만의 취미와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직함도 출근 시간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사진 촬영,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루틴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식으로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설계하면 공허감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내가 오래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하나 정해 매주 일정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책 한 권 읽기, 올해 안에 그림 3점 완성하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취미와 루틴은 노후를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마음이 멀어지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족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와의 관계를 단단히 지켜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배우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짧은 말들이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자녀와의 관계 역시 일방적인 도움 요청보다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족은 보험과 같습니다.
경제적 위기, 건강 위기가 와도 가족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겼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풀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을 이어갑니다.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며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길이 됩니다. 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여행하거나 다른 세대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모두 변화 적응력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전략은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버리고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해도 배우는 과정이 곧 즐거움이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힘은 노후를 단절이 아니라 확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리해보면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취미와 루틴, 가족 관계, 그리고 변화 적응력 이 6가지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5년 뒤, 10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경제적 안정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인가요? 아니면 관계 회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사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